안녕하십니까. 전자레인지가 보이시죠? 여기는 제가 이거 처음 핸드폰 샀을 때부터 어, 오던 그 도서관이거든요. 저쪽에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취식은 금지고 이런 음료수만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뭐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때는 6학년 때 어, 벌집 피자라고 하는 과자가 나왔어요. 벌집 피자.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자레인지 이런 게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급이 좀 되고 제가 이제 그거보다 더 전에 유치원 때 전자레인지가 다 보급이 될 거다 막 이런 과학 만화책 읽었다는 얘기했죠.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벌집 피자를 넣으면 피자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해봤죠. 그래서 실험을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분해하고 조립하고 뭐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만들고 뭐 무슨 그런 이거저거 그때는 많이 했거든요. 지금 같은 컴맹이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 과자 봉지하고 같이 쫙 펴서 넣었거든요. 펴서 넣으면은 과자 봉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피자가 뭐 제가 별로 먹어보질 못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를 그렇게 한번 해봤던 거예요. 오늘 얘기는 바로 저 전자레인지. 제가 빛에 대해서도 말하고 소리에 대해서도 말하고 근데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제 정합성 있는 설명력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는 설명 중에 하나는 이제 맥동이거든요. 맥동함수로 제가 이 맥동함수 가지고 하연우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맥동함수 가지고 빛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맥동함수 가지고 색에 대해서도 최근에 지금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얘기했던 링크를 걸게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전자레인지 발견된 거 이게 결국은 마이크로파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파를 이제 누가 발명하고 한 그 역사는 구글 검색어를 통해서 아시고 저는 이제 제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리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이런 맥동 함수는 파장이 있고 그다음 진동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수가 한 2,900대에서 3,000 초반 헤르츠의 진동수를 굉장히 잘 내죠. 저는 어거지로 내고 그죠?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진동수가 2,500 메가헤르츠예요. 저런 거는. 저 확인해 볼까? 저게 그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편의점 거 다르고 가정용 다르고 막 하잖아요. 산업용도 있고 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나마 그래도 머리에 꽂히게 기억하려면은 이 진동수가 중요하고 그다음 파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식을 뭐 진동수, 그다음 파장 이 두 개를 곱하면은 광속이 나와요. 광속. 이 간단한 거 가지고 자연현상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편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 파장은 가시광선에서 에너지 높은 쪽이 뭐라고 했죠? 자외선.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외선. 자외선은 그럼 파장이 짧겠죠. 진동수는 많고. 그거보다 더 짧아지면 이제 X선, 감마선 이렇게 되는 거고, 저거는 적외선보다 길어요. 실제로 한 10cm 돼요. 10cm. 근데 저기에 해당되는 마이크로파에 해당되는 것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우리 생활에 다 쓰이는 통신이나 군사나 아니면은 이런 생활에 이게나 쓰이는 대부분 거기에서 쓰여요. 대부분. 의료 목적에서는 단파 쪽이 많이 쓰이잖아요. 단파 쪽이 이제 이 대사활동 같은 거를 광전 효과를 통해서 양자역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단 말이죠, 심부 근육을. 근데 이제 우리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통신,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이젠 자외선의 반대쪽 장파, 적외선이겠죠. 적외선에서부터 이제 쭉 나가는 그 사이에서, 그 사이가 제가 10cm라고 기준을 지금, 저거는 대략 10cm 안팎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적은 범위 한 1mm부터 한 10여 cm까지 쫙 퍼져 있고, 그러니까 범위가, 우리 마이크로파라고 해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가 다 군을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P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 파장은 S밴드인가에 속해요. 밴드들이 있어요. 밴드. 이걸로 밴드 들라고 제 친구가 옛날에 했었는데 그 밴드에 속해요. 그 밴드가 이제 제가 말했던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게 그 밴드에 속해 있어요. 레이더. 라이다 말고 레이더. 또 그 밴드에 속해 있고. 근데 저게 왜 그때 왜 피자를 못 만들어냈을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은 그거는 과자였고, 그리고 제가 그 비닐봉지까지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펑 하고 아주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조리할 때 어떤 걸 넣죠? 저기 어떤 음식물 자체, 냉동식품이 됐건 아니면 어떤 음식물인데 그 음식물에는 수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물을 넣죠. 결국은 이제 수분이 문제였던 거지. 수분. 그, 그 비닐, 그리고 그 과자, 여기에 수분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이제 수분은 H2O인데, 제가 이것도 다른 과학 컨텐츠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은, 물도 물 그 안에 물 이온들, H하고 O의 이온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점을 잡고 있고, 콜라도 탄산 이온들이 계속해서 균형점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이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장파 쪽에 그래도 상대적인 장파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열을 엄청 잘 내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온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할 때 극성 얘기한 적 있죠.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스핀 얘기한 적 있죠. 스핀도 자석이라고. 이게 다 같은 원리거든요. 이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H쪽이 플러스 쪽 역할을 하고 H2O에서 O 쪽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음식물 내에 그 자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올 때, 마이크로파 자체는 고에너지가 아닌데 다른 파장에 비해서
열을 엄청나게 잘 내주잖아요. 금세 그냥 그 끓는 점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리법에 따라서 천천히 조리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방식에 맞게 요즘엔 전자레인지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빠르게 침투하고 침투 두께 같은 게 일정하고 파장에 따라서 파장 진동수의 문제예요. 파장과 진동수. 침투 두께가 깊어지면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리 방식이 이제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쓸어서 넣기도 하고 근데 왜 열이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이크로파가 어차피 전자기파.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파를 어떻게 발생시키냐면은 저 안에 음극 역할을 하는 어떤 봉이 있고 그 바깥쪽에 양극 역할을 하는 어떤 원통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주냐면은 모든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것 전자기에서 좀 다룰 수 있는 건 전압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됐건 이런 게 됐건 다 전압 가지고 조절을 많이 해요. 반도체에 감 매기는 것도 다 전압으로 하고 저런 거 하는 것도 전압으로 여기에 음극 양극 여기에서 전압 가지고 마이크로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장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극성이 있으니까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 안에 물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셈이란 말이죠. H가 H 플러스 그리고 O가 이제 O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들이 다 자석 같은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마이크로파가 들어오는 순간 얘들이 정렬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을. 제가 스핀 설명할 때 스핀은 좀 더 어려운 설명이고 좀 복잡한 설명이긴 한데 좀 단순하게만 얘기하자면 얘들이 이 전자기 극성의 정렬 혹은 운동 정렬시키면서 운동 유도를 해서 운동을 하면 제가 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리스적인 열소 개념으로 설명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열 에너지와 그 일반적인 그 에너지의 그 상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 에너지로 묶는 그런 작업을 한 설명도 했는데 이 결국은 열 에너지는 제가 돈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돈다고 했잖아요. 돌다가 운동 에너지, 충돌하는 운동 에너지가 되면은 바로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화요일인가 그래요. 면도한 다음 날이죠. 어제는 이제 아무 공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고 노래방 갔다가 집에 있다가 오늘은 도서관에 왔는데 도서관에 와서 뭐 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유튜브 봤어요. 그러다가 좀 쉬자 하고 나와가지고 근데 저 전자레인지가 보여가지고 제가 맥동에 대한 얘기를 계속 무슨 보컬 얘기할 때도 맥동 얘기를 했고 빛이나 양자역학이나 저런 거나 이런 것도 다 맥동이거든요. 맥동 주파수 대 쓰는 주파수 대가 있고 그 주파수 대마다 그 또 분류를 하고 근데 그 주파수 대 중에서 단파 쪽에 의료에 많이 쓰이는 걸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장파인데 장파이면 원래 에너지는 낮잖아요.
그리고 장파이면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열을 그렇게 급하게 딱 올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느냐? 바로 극성 때문이라는 거지. 물도 콜라도 사실은 균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H2O만 있는 게 아니라 이온들이 막 계속해서 거의 균질한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콜라도 그러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저런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금세 달구어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 저게 혹시 그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 파장이 한 제가 10c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거 한번 정보가 좀 나와 있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약간 조금 더 과학적인 설명을. 정보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 정보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열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쫙 있죠. 이게 왜 있는 줄 아세요? 파장은 단파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고 DNA를 바꿔버리고 저런 전자기파도 그러니까 좀 장파에 해당되는 것도 뭐가 위험해가지고 뭐 이런 데다가 뭐 그거 붙이는 거 있고 하잖아요. 잘못된 과학. 파장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구체로 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붙인다고 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게 지금 쫙 망이 금속 망이 촘촘하게 있죠. 이제 뭐냐면 이제 금속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은 어 마이크로파가 투과를 못 하는데 전체를 다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하냐면 파장이 한 10cm면 예를 들어서 저게 한 10cm라고 해볼게요. 그럼 10cm에서 한 0.2 0.2cm 그럼 2mm네. 2mm 정도의 촘촘함이면은 그 파장이 지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촘촘하게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우발적인 전자기파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